그거를 위고비 마운자로를 쓰면서 운동 안 하면서 어떻게 좀 근육은 안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근육이 위축이 되는 그런 유전적인 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육을 어떻게 하면 유지를 시킬 건가를 연구하는 약들이 좀 있었어요. 신약 개발 중인 것들이. 저는 근력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근육이 다 빠져서 안 되겠다, 집에서 홈트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이제 좀 해야겠다 싶어서 하는데 5개 했는데 이게 팔이 후들거려가지고 야, 이거 못하겠다 이거 생각했어요. 그만큼 위고비를 맞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거는 마운자로 위고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체중이 급격하게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근육도 줄어들어요. 근데 근육에 대한 거를 여기서 이제 하나 재밌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근육은 살이 갑자기 빠지면 그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근육이 안 줄어들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단백질하고 근력 운동으로 이거를 근육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계속 알려주면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뭘 먹으면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 중에 아까 그러면 GLP-1 이런 게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흉내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근육은 되게 재밌는 게 근육도 우리 보면은 근육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 있지만 근육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는 스위치도 있어요. 진짜? 왜 그랬어요? 그거를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헬스장 가가지고 근력 운동, 뭐 저항성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해서 근육 만들어. 헬스장을 한 3달 다니고 돈 이제 좀 재정 지출 줄여서 안 가. 한 달이면 다 빠져요. 근육이 좀 한두 달이면 그냥 쫙쫙 줄어들거든. 왜 그러냐면 근육이라는 거는 필요하다는 그런 게 없으면 이거를 굳이 만들면 우리 몸은 힘든 거예요.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가지고 있을 때 지방은 가벼운 같은 1g에다 9칼로리를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좀 소중한 장치 아닙니까? 굶어 죽지 않게. 근육은 키워놓으면은 똑같이 먹어도 막 소모를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언제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지 모르는데 이걸 뭐 쓸데없이 이렇게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도 있지만 만드는 거를 억제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위고비 마운자로가 미국에서 특히 이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고비 마운자로를 쓰면서 운동 안 하면서 어떻게 좀 근육은 안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근육이 위축이 되는 그런 유전적인 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육을 어떻게 하면 유지를 시킬 건가를 연구하는 약들이 좀 있었어요. 신약 개발 중인 것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희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연구 개발 중이었는데 뭐 비마그루마 이런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을 얘랑 붙인 거예요. 위고비 마운자로. 그래서 갑자기 막 투자자들이 몰리고 이제 저거 나오면은 장난 아니겠 이러고 있는데 걔들이 다 뭘 하는 거냐면 기본적인 원리는 근육을 만드는 걸 억제하는 스위치를 막아.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막아? 근육을 만드는 걸 억제하는 스위치가 있잖아요. 억제하는 스위치를 막아. 그걸 막아버려. 그러면 근육이 안 빠지겠지. 안 빠지겠지. 그런 원리로 지금 이제 약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 몸에는 아무튼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를 방해하는 스위치가 있다. 그래서 근력 운동, 저항성 운동 이거 평생 해야 되는 게 그리고 사춘기 때는 예를 들어서 남성 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근육이 잘 붙는데 나이 들어가지고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거 평생 안 간다. 내가 저기 가가지고 운동 그냥 그만두면 금방 다시 이건 빠질 수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그래도 2번 정도 최소한 2번 정도는 이 자극을 할 수 있게 저항성 운동이나 이걸 해줘야지 유지가 되는 거지. 특히 위고비 완전으로 쓰는 분들은 그래서 가능하면 일주일에 뭐 3-4번 근력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근육이 빠지니까 당연히 몸무게가 이 감량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위고비를 그때부터 약간 의심한 것 같아. 약간 뭐 내장 지방도 뭐 빠지긴 했겠지만 근육을 빠지게 해서 체중을 감량시킨 거 아닌가. 차라리 그럴 거면은 안 했지. 아니 그래서 이제 기왕에 그걸 할 거면 예를 들면 집에다가 인바디 뭐 요즘에는 집 가정 인바디 협찬 안 들어옵니까? 주세요. 인바디 협찬 구독자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얘기하면? 구독자 많이 부족합니다. 인바디 협찬 이 정도면 해줄 수 있는
우리 구독자 늘어나면은 많이 받을 텐데 이 정도일 때 그냥 인바디 협찬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집에 그거까지 준비해놓고 집에 인바디까지 가정용 요즘에 얼마 안 하잖아. 그거까지 해놓고 체크하면서 물론 인바디가 이렇게 협찬 안 들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바디가 아직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니더라고. 물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협찬 들어오면 정확해. 네. 협찬이 들어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보가 하면은 비슷한 시간대에 잘 수 있잖아요. 헬스장은 갈 때마다 이게 맞추기 어려우니까. 그렇지. 그래서 위고비 같은 거 할 때일수록 오히려 그런 거 좀 해보는 게 좋고. 이게 근육량이 떨어지는 걸 봐야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러면은 이 위고비에 대해서 제 주변에도 그랬는데 임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위고비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네, 오해 소지가 약간 있는 게 이제 위고비가 옛날에 이름이 오젬픽이에요. 오젬픽. 오젬픽으로 먼저 나왔고 지금도 오젬픽이 있습니다. 오젬픽은 당뇨 치료제고 같은 약성분이 이제 위고비는 비만 치료제잖아요. 미국에 오젬픽 위고비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계획을 하지 않았던 애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그 오젬픽 베이비라고 그래요. 오젬픽 베이비. 그러니까 불임인 분들, 임신이 잘 안 되던 분들이 오젬픽 쓰면서 아기가 생긴 거. 오젬픽 위고비를 쓰면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임신 전에 맞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태아가 이제 뱃속에서 크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임신을 하고 나면 맞으면 안 되겠는데 임신 전에는 사람이 너무 말라도 임신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너무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이 돼도 임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생식하고 관련된 그런 능력이 너무 살이 쪄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말라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임신을 하는 데까지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임신을 하고 나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약을 중단하는 게 맞겠죠. 완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하기까지가 뭐 이게 사실 뭐 위고비를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네. 그렇죠. 예, 근데 임신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끊어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임신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 약을 사용 중에는 혹시라도 나 임신이 아닌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에서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중간중간에 산부인과를 간다든지 이런 걸 체크를 안 하면 경우에 따라서 위험할 수가 있겠죠. 아기가 이미 생겼는데 태아가 그 안에서 자라는데 영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남자는 상관없겠네. 남자들은 관계 없습니다. 아 진짜. 이런 거는 형님이 뭐 여기 세계적인 논문을 다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료 조사 없이 그냥 형 생각을 얘기하신 아직까지 논문이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네. 논문이 나오려면 그 연구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지. 이제 그 사례라든지 이런 걸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해외는 더 오래 썼으니까. 하긴 뭐 오젬픽 해외 사례나 베이비도 뭐 이런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2026년이 발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시점에서 형님이 생각하는 우리 정재훈 약사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현명하고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게 최고야. 그게 힘들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를 뭘 하냐면 간헐적 단식을 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해봤더니 이건 오래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탄고지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저탄고지 같은 경우에는 해봤자 오래 못 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원푸드 다이어트 오래 못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그런 약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전의 약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고민이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게 뭐 예를 들면 자기의 정신적인 거든 신체적인 거든 나한테 너무 지장을 줘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면은 뭐 의사하고 상담해가지고 일단 빼놓고 그 다음에 식단을 하든 뭐 하든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뭐 이렇게 저 약으로 살을 뺀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무시할 건 아니다. 뭐 좋은 옵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식단은 그 다음부터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그 방송 나와가지고 나 식단으로 뺐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그거는 하지 마세요. 진짜 열받았나 보네. 이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몇 명 정도 알고 있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저 믿을만한 연예인 나 미국으로 세폈다고 얘기하니까 정재훈 약사님이 나 멋있다고 그랬어요. 아 이렇게 좀 사람 멋있게 그거 살아야지.